네, 강프로입니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3.4% 올라서 끝났습니다. 54,600원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나빠서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을 다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오늘 반도체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매수할 겁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강세 종목군이 있고요. 약세 종목군. 우리는 어디에서 놀아야 되느냐? 강세 종목군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이에요. 시장에서 약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재무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분기로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면 현대로템의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주가가 올라가기 딱 시작하니까 뭐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매출액. 그렇죠? 매출액이 뜨기 시작하죠. 볼륨이 먼저 좋아져야 돼요. 애초에 현대로템은 방산이나 철도 이쪽이잖아요. 이거 두 개 딱 들어보면 뭐가 보입니까? 성장주가 아니구나. 성장 섹터일 수가 없구나. 산업 자체가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구나. 철도 쪽 마진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성장하는, 그렇죠? 계속해서 마진폭을 늘릴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마진을 높이기에는 약간 좀 어렵죠. 이게 뭐 소매 판매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방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방산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수출하니까. 수출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해외 쪽에서. 해외 쪽에서 나오면서 뭐가 됐었죠? 쭉 이렇게 쭉 그어서 보면 매출의 규모가 완전히 점프하기 시작했죠. 22년도 넘어가면서 약간 좀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23년도에 확실하게 돌았고 24년도에는 실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장 폭락도 견디고 나서 뒤집었죠. 자, 근데 저는 왜 팔았느냐? 오늘 반도체가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고 올라가면서 현대로템이 약간 쉴 수 있어요. 이게 나빠서 판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파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현대로템 보면은 제가 오늘 매도를 한 물량, 그쵸? 16% 수익 보고 팔았고 어저께도 0.75% 수익 났는데 어저께는 제가 여기 보시면 쭉 해서 보시면 단타를 했습니다. 매수, 매도. 그쵸? 어저께는 단타를 한 거고 왜 이렇게 매매를 했냐면 어저께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더라고요.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어갖고 한 건데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언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무조건 해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딱 두 부류로 나눠서 약세 종목, 강세 종목, 강세 종목에서 놀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매도하는 오늘까지도 제가 현대로템을 그쵸?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까지도. 자, 나빠서 매도한 게 아닙니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 정도 수익 구간 7월 달 매수를 하고 8월 달 폭락 구간을 다 지나왔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관점, 그렇죠? 반도체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 현대로템은 이렇게 살짝 눌릴 수 있고 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말고도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군들 보면 전부 다 강세예요. 여기 보면은 파마리서치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파마리서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그리고 오늘 7% 상승세.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한 거죠. 폭락 구간 V자 반등 매수 그리고 오늘 7% 상승세. 이거 말고도 어저께 뭐 휴젤이나 이런 종목군들 오늘 뭐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했을 때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 거고 휴젤은 연초에도 매매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뭐 크진 않지만 3.9%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간 태성과 같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은 태성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여기 5월과 6월 달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오는 이유가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현대로템을 제가 왜 매매를 했을까요?
실적 좋아지고 있는 거 오케이 확실해요. 근데 7월 달에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샀을까요? 고가 돌파했으니까 시장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때만 제가 현대로템만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름이 바뀌었어요. STX 중공업이었는데 현대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마린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한 결과 시장 폭락하는데도 10% 수익, 그리고 36% 7월 달에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와서 배우시고요. 현대로템 7월 16일 명확하게 있죠? 그렇죠? 와서 배우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제가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소폭 눌리는 구간, 만약에 올라간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올라간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제가 16% 정도 수익 보고 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약간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이 조금 미약했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먼저 강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그쵸, 요렇게 뒤집히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뒤집히는 상황이 나올 텐데 먼저 강했으니까 이격을 조절한 거고, 뭐 22평을 딛고 이렇게 반등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강세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로템이 나빠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런 결과 아까 전에 보셨던 제 매매 내용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현대로템 정확하게 진행이 되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 다 강했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현대로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리고 현대로템 오늘 제가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어떻게 다시 매수를 할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할지 모두 동일한 타점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제가 현대로템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 으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현대로템을 매도하긴 했지만 나빠서 매도한 것은 아니다.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반도체가 반등을 했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한 3일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활용했을 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들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